정호 씨는 올해 68세. 동네 슈퍼마켓을 40년간 운영한 골목 사장님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누구보다 먼저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겨울엔 차가운 공기가 폐 속까지 파고들었고, 여름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휴일, 명절, 그런 건 남의 얘기였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설날 아침에도 동네 사람들이 급히 사러 오는 물건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정호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가게 한쪽에서 계산을 도왔고 아이 둘은 가끔 졸린 눈을 비비며 물건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런 생활이 40년. 정호 씨의 청춘은 낡은 계산기와 먼지 묻은 진열대 위에 흘러갔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여행은 손님이 없을 때 근처 계곡에 잠깐 다녀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6억 원.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가게 문을 닫던 날, 동네 사람들은 박수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여유롭게 사셔야죠. 그 말에 정호 씨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이룬 작은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며칠은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엔 알람 없이 눈을 떴고 가게 대신 한강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을 돌며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집 앞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손자가 놀러 오면 용돈도 주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근교 온천도 다녀왔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여유와 안정감. 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20년은 이렇게 소박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보내면 되겠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게 될 줄은. 은퇴 후 몇 달, 정호 씨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살 아들이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아세요? 은행 이자는 고작 2%인데, 이쪽은 한 달에 30%도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코인이 아니고, 곧 상장될 비상장 코인이에요. 제가 아는 형님이 거래소 쪽에 있는데, 이미 VIP들만 참여하고 있어요. 정호 씨는 처음 듣는 말들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비상장, 상장, 거래소? 하지만 아들은 태블릿을 꺼내 번쩍거리는 그래프와 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빨간색 선은 치솟고 있었고, 거래 내역엔 플러스 500만원, 플러스 1천만원 같은 숫자가 빠르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보이시죠? 저도 이미 3천만원 넣었는데 벌써 500만원 벌었어요. 아버지도 이 기회에 타세요. 2억만 넣으시면 최소 3억은 됩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정호 씨를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대박코인 글로벌 컨퍼런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 코인은 내년에 무조건 상장됩니다. 지금 선점하신 분들만 10배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미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들도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바로 이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오늘만 한정 30% 보너스 지급이라는 말에 열광했습니다. 정호 씨는 점점 불안했지만 주변 분위기와 아들의 확신에 결국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투자 방식은 더 기묘했습니다.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이 내 지갑으로 들어가 자동으로 코인을 매수한다는 구조. 별도의 앱에 로그인하면 내 투자 내역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잔고 화면에는 분명히 2억 원이 찍혀 있었고
며칠 뒤에는 플러스 10%, 플러스 20% 수익이 떠 있었습니다. 정모 씨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아, 정말 돈이 되는구나. 이젠 나도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진 연극이라는 걸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앱에 찍힌 수익은 조작된 숫자였고 그가 보낸 돈은 이미 사라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비상장 코인? 존재조차 하지 않는 가짜였던 겁니다. 정모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이 이끈 함정 속으로 더욱 깊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2억 원을 넣은 뒤 정모 씨의 계좌 앱에는 매일같이 녹색 화살표가 떠올랐습니다. 10%, 20%, 30%. 불과 2달 만에 2억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잖아요. 이제 슬슬 빼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이 진짜 기회라는 거예요.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추가로 투자하시면 상장되자마자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모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원비도 있었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앱의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1천만 원이 실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되는구나. 아들이 맞았어. 며칠 뒤, 아들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VIP 방에서만 공유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추가 3억만 넣으면 상장 직전에 프라이빗 토큰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상장되면 최소 5배, 아니 10배는 됩니다. 이건 그냥 기회가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운명입니다. 아들은 이 VIP 투자자 오픈 채팅방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오늘 5천만 넣고 2천만 벌었습니다. 이번 달에 이미 아파트 계약했어요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송금 영수증과 통장 화면까지 첨부돼 있었죠. 정모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인 건가? 그리고 결국 또다시 3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출금 버튼을 눌러도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재 상장 심사 중이라 일시적으로 출금이 제한됩니다. 곧 풀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오히려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흔들리면 안 돼요. 상장 직전이라 출금 막아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곧 5배로 돌아옵니다. 정모 씨는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장 연기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대신 새로운 제안이 덧붙었습니다. 추가 입금자의 한 해 보너스 코인 지급. 출금은 상장 후 일괄 진행. 정모 씨는 그제야 마음속에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5억 원 가까운 돈을 집어넣은 상태였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지금까지의 돈도 모두 날아간다는 생각에 그는 또다시 마지막 남은 돈까지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정모 씨의 40년 노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숫자뿐인 가짜 잔고와 곧 상장됩니다라는 공허한 안내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약속했던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엔 한 달. 이제는 올해 말까지 연기된다는 공지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정모 씨는 불안에 휩싸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냐? 왜 돈을 못 빼는데? 아들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 쪽에서 절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호 씨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엔 사람들로 북적이고 강연이 열리던 그 사무실. 하지만 그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수막도 간판도 모두 사라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이 임대문이라는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호 씨의 다리는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이게 다 사기였단 말이냐? 그날 밤 그는 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내가 알면서도 날 끌어들인 거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3천만 원 넣었어요. 형님이 확실하다고 해서. 저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정호 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이 보여줬던 수익 그래프, 출금 성공 내역. 그 모든 게 꾸며낸 연극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며칠 뒤, 앱에 접속하려 하자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서버 점검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예 앱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이트도 접속이 안 됐고, 고객센터 번호도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 씨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40년을 바쳐 모은 6억 원. 그 돈은 이미 한 줌 재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그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는 고작 48만 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허리 굽히며 모은 돈이 단 몇 달 만에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내는 그런 정호 씨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불 꺼진 방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만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사기였음을 깨달은 그날 이후, 정호 씨 부부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는 곧 빼야 했습니다. 월세를 감당할 돈이 없었고, 보증금조차 빚 독촉으로 상계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들은 반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충격이 컸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면 여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정호 씨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자책감이 날카로운 모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아들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냉정했다면, 생계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고작 몇십만 원. 매달 나가는 월세 30만 원도, 전기세인 가스비도 버거웠습니다. 정호 씨는 새벽마다 일용직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을 쓰는 현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대기 끝에 겨우 잡은 일도 시멘트 자루 나르기, 벽돌 옮기기 같은 고된 노동뿐이었습니다. 하루 품값 7만 원. 하지만 그마저도 일거리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없는 날엔 하루 종일 인력시장 한 구석에 서 있다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내는 혈압약조차 제때 먹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약으로 버티다가 결국 어느 날 새벽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영양실조와 고혈압 악화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남은 돈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정호 씨는 울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한때 성실한 사장님이라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아도 겨우 1만 5천 원. 그 돈으로는 컵라면 2개와 고시원 숙박비가 전부였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모아왔던 40년 세월이 이제는 길거리 쓰레기통 앞에서 버텨야 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밤이 되면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반지하 방에서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40년을 일했나? 가족을 지키려다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린 건 아닌가? 그 답 없는 질문 속에서 그의 노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부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후 자금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상장 임박이라는 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달콤한 속삭임. 이 모든 건 노인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도, 믿었던 지인이라 해도, 내 노후 자금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식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퍼주기가 된다면 결국 남는 건 배신과 파산뿐입니다.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가? 사업 계획이 구체적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하는가? 그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면 40년의 노동과 땀이 단 몇 달 만에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정호 씨는 지금도 반지하 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인력시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여전히 약을 제때 먹지 못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누구도 우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내 노후를 지키는 것임을 제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내 삶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사랑은 주되, 지혜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20년을 지옥으로도 평화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연꽃나무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